건희쌤의 그거 봤어?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저는 한국어쌤 건희라고 합니다. 그거 봤어? 팟캐스트 호스트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가장 재밌고 가장 엄선된 작품들만 모아서 소개하는 K-Universe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 그거 봤어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까요? 오랜만에 아주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뜻 봐서는 범죄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사랑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함정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영화. 박찬욱 감독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놀랄 영화. 오늘 알려드릴 K-유니버스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영화 헤어질 결심. In English, Decision to Leave.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희쌤과 함께하는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만한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올드보이를 만든 감독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을 보면요, 어떨 때는 데이빗 핀처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가슴 절절한 왕가위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박찬욱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하죠. 올드보이를 포함한 복수 3부작 영화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드디어 감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와, 어떤 영화였길래 감독상까지 수상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든 제 생각은 이 영화는 충분히 칸 감독상 받을만 하다 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헤어질 결심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Here's the summary of Decision to Leave.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감 박혜준. 그는 형사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멀리 이포에 가 있는 아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성실한 가정을 돌보기도 합니다. 주말 부부이기는 해도 나름 행복해 보입니다. 어느 날 구소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기도수 씨. 추락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니셜이 새겨진 여러 물품들을 보며 장혜준 형사는 의문을 가집니다. 장혜준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수의 아내 송설애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자는 중국인이었고 한국말이 서툴다고 말하며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침내라니. 단어 선택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후 기도수 씨의 시체에서 손톱에 설애의 DNA가 발견됩니다. 이 단서를 통해 혜준은 설애를 경찰서로 소환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던 중 점차 설애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수사는 설애에게 호의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혜준에게는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설애가 노인 전문 간병인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혜준은 설애의 일터 그리고 집을 잠복하며 설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설애가 매주 월요일마다 간병하러 가는 월요일 할머니와 만난 수환도 설애가 손녀딸처럼 잘 대해준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죽은 월요일에도 예정대로 간병을 왔다는 할머니의 증언, 출근 확인 전화, 출퇴근 시간에 CCTV 영상을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설애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용의자였던 설혜지만 이제는 용의자가 아닌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혜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데이트도 하며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혜주는 설혜 대신 월요일 할머니를 챙겨드리게 됩니다. 설혜가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우연히 혜주는 월요일 할머니가 정훈이의 안개 노래 호출을 시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폰을 집어듭니다. 대신 노래를 틀어주기 위해 휴대폰을 받아 사용 기록을 정리하던 중 월요일 할머니가 설혜와 같은 기종의 폰을 쓴다는 사실과 할머니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던 계단 오르기 앱에 기도수의 사망일에만 138층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갑자기 혜주는 기도수의 사건이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기도수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설혜는 정말 남편을 죽인 걸까요? 혜준과 설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 상징과 단서로 시청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는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봤어가 본 헤어질 결심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하나! 헤어지지 못하는 관객들. 이 팟캐스트는 꼭 스포일러 조심하셔야 합니다. From now on, spoiler alert. 만약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다면 우선 이 영화를 다 보신 후에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이상합니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화가 엄청 어렵다거나 난해하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여주는 상징들이 있어요. 스토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영화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엄청 궁금해져요. 그래서 관객들은 영화가 끝이 나도 쉽게 의자를 털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이 엄청 뒤숭숭하고요.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비슷한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도 비슷했었는데요. 한 번만 봐도 스토리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보여주는 애매한 부분들이 사람을 아주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N차 관람을 하기도 하고요. 영화 제목은 헤어질 결심인데 도저히 이 영화와 헤어질 결심이 안 생기게 만듭니다. 관객과 밀당을 아주 잘하는 박찬욱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에는 계속 안개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혜준의 아내가 일하는 일터이기도 하고 영화 후반부에서 남편 혜준이 같이 사는 곳이기도 한 이포라는 곳은 안개가 많습니다. 이 안개는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안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주인공의 결말 역시 안개와 같아요. 전반부에서는 설혜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이 여자가 정말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계속 남자 주인공이 안개 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서로가 감정을 다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거든요. 여자 주위로 2명의 남편이 죽어버렸고 남자도 이미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죠. 또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진한 색감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빨간색과 청록색인데요.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이 색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중간에 혜준과 아내가 건강을 위해 석류청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석류는 빨간색이죠. 그 석류가 꼭 사람의 피같이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또 주인공 장혜준이 생선을 다듬는 모습에서도 빨간 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관객들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청록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설애가 있죠. 누구에게는 파란색으로 비춰지고 누구에게는 초록색으로 비춰지는 신기한 옷이죠. 이렇게 어느 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애매한 모습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바로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들이 너무 궁금하니까요. 영화가 끝나도 헤어지지 못하는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헤어질 결심에 대한 관전 포인트 2. 범죄 영화? 멜로 영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당사자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썸을 타고 있지 않나요? 영화 후반부에 혜준이 송설의 요청에 의해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뿌리는 장소가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었나요? 가뜩이나 이 여자의 전 남편이 산에서 추락사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설애라는 걸 알고 있죠. 왜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올까? 정말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자일 뿐인 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혜준에게는 답답함을 넘어 그 순간만큼은 공포였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옛날 팬텀 thread가 생각이 났어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죠. 이 팬텀 thread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일부러 독이 든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야 남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해져서 자신을 바라볼 테니까요. 아주 일그러진 사랑이죠.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 집착일까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남인 이 남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자신은 용의자, suspect가 되어야 하고 사건은 미결 사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남자는 나를 계속 쳐다볼 테니까요. 아주 일그러지고 너무도 위태로운 사랑이지만 이렇게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고 그만큼 그를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 왕가희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 이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면서 여운이 남는 영화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개봉하거나 스트리밍이 시작되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봤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헤어질 결심에 대한 관전 포인트 셋. What if? 영화 초반에는 영화 원초적 본능, Basic Instinct 같은 범죄 느와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치명적인 femme fatale, 이 femme fatale의 매력을 가진 여성 용의자와 그를 사랑하게 된 형사, 딱 원초적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는 원초적 본능과는 전혀 다른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이 여자가 범인일까 아닐까 보다 더 궁금해지는 것이 이 둘의 관계입니다. 전직 판사가 쓴 한국 소설 합리적 의심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연의 순혈조합.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누군가를 과거에 더 일찍 만나서 알았더라면, 만약 누군가를 미래에 더 늦게 만나서 알았다면, 인연의 순서가 조금만 바뀌었더라면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 혜준이 설애를 결혼 전에 미리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설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혜준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 설애가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둘이 이렇게 용의자와 형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기에 만났더라면 이보다는 덜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오늘 준비한 그거 봤어는 여기까지였고요. 영화 헤어질 결심은 2022년 가을에 해외 MUBI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칸느 감독상 수상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K-유니버스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건희쌤을 찾아주세요. If you are interested in K-Universe, feel free to contact Connie Lee. 듣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